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 TV와 함께하는 세계지리 기출문제 풀이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리 정보와 세계의 지역 구분과 관련된 문제 12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2쪽부터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자, 1번은 간단하게 원격 탐사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죠. 자, 이 중에서 원격 탐사로 조사할 수 있는 건 인공위성 영상이나 사진을 딱 찍히는 3번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 훼손 면적, 요게 정답이죠.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1, 2, 4, 5번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찍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에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고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을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갑부터 보시면 갑 친구가 사상자 수와 피해액을 GPS 수신기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GPS라는 건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상자 수와 피해액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갑은 틀렸고요. 자, 을에 위성사진 나를 통해 ABC기 하구 부근의 해안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해안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위성사진으로 딱 찍히니까. 자, 을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병에 원격 탐사를 통해 위성사진 나에 나타난 ABC기 하구지역 탐방객의 시기별 만족도는 탐방객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원격 탐사를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은 틀렸고, 자, 정에 위성사진 나에 표현된 하구가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가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위성사진이 여기를 찍은 거라 그랬잖아. 여기가 멕시코만이다라는 걸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답은 1정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지리정보 수집 방식, 가나가 어떤 방식인지 보겠습니다. 자, 가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현지조사 혹은 야외조사 방식이고, 자, 나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이니 원격 탐사죠. 가는 현지조사, 나는 원격 탐사. 자, 기억에 가의 주요 조사 방법으로는 관찰, 실측, 면담, 이거 다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방식이죠.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의 원격 탐사 활용 사례로 북극의 해빙의 면적이나 남극 상공 오존층 파괴 범위 등은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으로 딱 찍히는 것들이니까. 자, 니은 맞는 거고요. 자, 디귿의 지리 정보 수집에 활용한 시기는 당연히 원격 탐사가 늦은 거니까 디귿 맞고요. 자, 리을의 만족도 같은 걸 원격 탐사로 조사할 수는 없죠. 현장에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거나 면담을 해서 조사하는 방식이니까 나가 아니라 가가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 리을 틀렸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통계지도 유형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국가 간 인구 이동 자료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동을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그리는 게 가장 좋죠. 이 중에서 화살표로 그려진 지도가 니은입니다. 이런 지도를 우리는 유선도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니은으로 그린다. 자, 나는 행정구역별 찬성 비율을 그릴 때는 행정구역별로 찬성 비율이 몇 %인지 조사한 다음에 해당되는 등급을 나눠서 등급에 해당되는 색깔을 칠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리을과 같이 이 비율을 색깔로 나타내는 이런 지도를 우리가 단계 구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리을처럼 그린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기역 지도는 점묘도라고 우리 하죠. 자, 점으로 묘사한 지도. 자, 디귿은 등지선도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5번을 볼게요.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을 3등급으로 구분한 다음에 해당되는 등급의 색깔을 그 나라 면적에 칠하는 지도죠. 이러한 지도를 우리는 단계 구분도라고 합니다. 자, 나는 국내 총생산을 원의 크기로 나타내는 지도죠. 그래서 원이나 막대기 같은 도형으로 표현하는 지도를 우리는 도형 표현도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가는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따라 국가의 면적을 왜곡하여 만든 지도다. 가는 일부러 국가의 면적을 왜곡한 게 아니죠. 그러면 기억은 지금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는 지리 정보의 분포나 밀도를 점으로 나타낸 점묘도이다. 나는 점묘도 아니고 도형 표현도니까 니은 틀렸죠. 자, 디귿에 나에서 국가 간 국내 총생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나에 그린 게 국내 총생산이고 이 동그라미 크기가 큰, 자, 미국 같은 나라는 국내 총생산이 많은데
뭐 요런 조그만 나라 있죠. 콜롬비아 같은 나라, 에콰도르 같은 나라. 자, 요런 나라는 동그라미 크기가 작잖아. 국내 총생산이 작다라는 걸 동그라미 크기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가나 모두 속성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속성 정보는 그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자, 둘 다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몇이냐는 그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속성 정보가 둘 다 표현되어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가지도는 타이의 지역별 인구 밀도를 4단계로 구분한 다음에 색깔을 칠한 지도죠. 그래서 가와 같은 지도를 단계 구분도라고 하죠. 자, 나는 타이의 1월 평균 기온을 기온이 같은 지점끼리 선으로 연결해서 예를 들면 26도가 나타나는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고 24도가 나타나는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지도잖아요. 이런 지도를 우리는 등지선도라고 합니다. 자, 기억에 지역 간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지도는 화살표로 그리는 유선도죠. 자,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나는 값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작성한 지도. 이게 바로 나의 그린 등지선도죠. 자, 니은 맞고요. 디귿에 가나 모두 주제도이다. 가와 나 모두 인구 밀도, 1월 평균 기온, 특정한 주제로만 그린 지도가 되죠. 그래서 모든 통계 지도는 특정한 주제로만 그린 주제도입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나는 가보다 행정구역별 통계값의 차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행정구역별로 조사해서 그린 건 가의 지금 인구 밀도죠. 그래서 가가 행정구역별로 비교하기에는 더 적합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출산의료센터 건립에 가장 적합한 국가를 우리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먼저 A부터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A 나라 같으면 1인당 GDP는 2,000이 넘어요. 1인당 GDP 1점. 자, 그리고 도시화율은 40%가 넘기 때문에 1점. 자, 이렇게 하나씩 대응해서 푸는 거야. 출생률은 30 미만이니까 1점. 그러면 총점이 3점밖에 안 되네요. 자, B 나라를 해볼게. 자, B는 1인당 GDP는 가장 연한 색깔 1000 미만이니까 3점. 도시화율도 30% 미만이니까 3점. 출생률은 2점이네. 그러면 8점이 되겠죠. 자, C는 1인당 GDP는 2점. 자, 두 번째 도시화율은 3점. 출생률은 2점. 그럼 여기는 7점이 되겠고, 이거 더하기도 잘해야 돼요. 저처럼 버벅대면 안 됩니다. 자, D를 볼게요. D나라는 1000 미만이니까 1인당 GDP 3점. 도시화율 제일 연한색 30 미만이니까 3점. 출생률도 40초가네. 40초가 그러면 3점. 그럼 총 합점이 9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이제 D가 되겠네요. 9점이 최고 점수니까. 자, E는 선생님이 해보니까 3점, 2점, 2점이 나와서 7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D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을 해볼게요. 자, 남아메리카 전자제품 공장을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정해보겠습니다. 자, 점수를 한번 두루룩 한번 매겨볼게. 자,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이어야 3점이니까 칠레 3점, 콜롬비아 3점, 페루 3점. 그리고 파라과이는 1000 미만이니까 1점이고 볼리비아는 2점이 돼야 되겠네요. 자, 도시화율은 80% 이상이 3점이니까 칠레 3점이 되고 70에서 80인 2점이니까 콜롬비아 2점, 페루 2점. 자, 나머지 두 나라는 1점씩. 자, 청장년 인구 비율 67% 이상이 되는 곳이 칠레 3점, 콜롬비아 3점. 자, 그리고 65에서 67 페루가 2점, 나머지 두 나라 1점. 그러면 다 3점이 된 자, 칠레가 총합 점수 9점으로 1등이 되죠. 그런데 지도에서 칠레가 누군지 모르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칠레는 일쭉한 이 나라가 칠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나라들도 확인해 볼게요. 자, A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우리 나중에 자, 뒷단원 가면 이 나라들 다 배울 거고 다 외우게 될 거예요. 자, B는 페루, 자, C가 볼리비아, 자, D가 파라과이입니다. 자, 정답은 칠레 5번이고요. 자, 9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여성 의류 판매 지점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앞에 문제처럼 점수를 한번 합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인당 GDP가 3천 미만이면 1점인데 방글라데시가 1점이네요. 자, 그리고 베트남도 1점. 인도네시아는 3천 넘으니까 3천에서 5천 사이 2점. 자, 타이는 5천 초과니까 3점. 자, 필리핀은 3천 미만 1점. 이렇게 되고, 자, 총 인구는 8천 미만, 8천만 명 미만이면 지금 1점이니까 타이 1점. 그리고 2점인 나라가 베트남과 필리핀이 2점. 그리고 1억 5천 초과하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 3점. 그리고 여성 취업률은 40% 미만인 방글라데시 1점. 그리고 40에서 70인 인도네시아 2점. 타이 2점. 필리핀도 2점. 베트남만 3점이네요. 그럼 총합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7점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요 2가 인도네시아죠. 정답은 5번이고. 그래서 2가 인도네시아. 자, 요 나라들도 우리가 위치가 생소할 수는 있지만 뒷단원 공부하면 우리 다 배우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나라들도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방글라데시, 인도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B가 타이고요. 자, C가 요 길쭉한 이 나라 베트남. 자, D 섬나라 필리핀. 자, E 인도네시아까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세계 주요 문화지역 구분에 대한 거고, 자, A부터 볼게. 자, A는 라틴 아메리카인데 라틴 아메리카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광범위한 혼혈이 이루어졌다. 라틴 아메리카는 원주민, 그리고 유럽계 백인, 그리고 노예 무역으로 놓으면 아프리카계 흑인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혼혈이 나타나 오늘날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인종이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자, B는 북아프리카와 건조아시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대부분 사막에 건조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통과학은 건조기후에 적응했다. 자,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에 C는 인도와 주변 지역 남부아시아인데 여기에선 인도가 인구가 가장 많고 그렇다 보니 인도에서 가장 많은 종교를 믿는 힌두교 신도수가 가장 많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D는 호주와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쪽인데요. 여기에 고산지대 원주민 문명이 없어요. 그래서 고산지대 원주민 문명이 남아있는 곳은 라틴 아메리카 A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들어봤을려나 모르겠는데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은 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중남부 아메리카를 공부하게 되면 그 단원에 가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기억 니은 D가 3번입니다. 자, 11번, 12번이 우리 세계지리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여러 단어를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씩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니까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1번 문제는 가나다 나라를 찾지 못해도 정답을 고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표는 가나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기억은 수도의 위도 경도를 제시했는데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낸 정보라서 속성 정보가 아닌 공간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인구수를 원격 탐사로 조사할 수는 없죠. 인구수는 통계 자료를 찾아보거나 해야 됩니다. 원격 탐사로 수집할 수 없고요. 자, 3번에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가가 아프리카인지 확인할 때 가의 위도 경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위도가 9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도랑 굉장히 가까운 저위도 지역이고 경도는 지금 7도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을 지나는 본초 좌우선과 굉장히 위치가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저위도 지역 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아프리카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가 나라는 아프리카에 속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자, 인구 밀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로 계산해요. 자, 그런데 이 자료에서 면적과 인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와 다 중에 누가 인구 밀도가 높고 낮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를 보시게 되면 면적이 가보다 한 10배 정도 크지만 인구는
가보다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는 가가 높고 다가 낮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 있다고 했는데, 자, 두 나라 중에 나나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나라가 경도가 174도 47분이거든요. 그러면 동쪽으로 5도 6도만 가면 날짜 변경선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변경선은 태평양을 지나기 때문에 인도양에 접해 있지 않겠죠. 그래서 나나라만 확인했어도 우리가 인도양을 접해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라 같으면 심지어 서경이거든. 그럼 서경은 아메리카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양 접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가나다 나라를 찾지 못해도 정답을 고르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자, 여러분들 끝까지 문제 풀 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가나다는 나이지리아고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요 인구수를 읽어보면 이게 1억 9,500만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요 국토 모양이 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자, 뉴질랜드는 자, 남반구 중위도에 있고 날짜 변경선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국토 모양만 봐도 이 나라가 캐나다라는 걸 또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도 비슷한 유형인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기억은 공간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치를 나타낸 위도 경도기 때문에 공간 정보 맞죠?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의 산업 구조를 통계지로 나타낼 때 유선도가 적절한 건 아니죠. 유선도는 뭔가의 이동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지도기 때문에 산업 구조 1, 2, 3차를 그릴 때는 이런 게 좋겠죠. 어떤 나라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1차 몇 퍼센트, 2차 몇 퍼센트, 3차 몇 퍼센트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선도보다는 원으로 그리는 도형 표현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가다는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한 나라만 보겠습니다. 나라를 볼게요. 경도가 174도 46분입니다. 거의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러면 날짜 변경선은 태평양을 지나기 때문에 나라는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두 개 확인 안 해도 자신 있는 한 나라만 확인해도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다 중 연중 낮길이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다이다. 자, 요건 우리가 다음 기후 배울 때 공부할 건데 연중 낮길이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적도입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북극, 남극,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낮길이 변화가 커요. 그러면 가나다 중에 적도와 가장 가까운 곳, 적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냐? 라고 리을 선택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가나다 나라의 위도를 확인하면 가는 35도, 나는 41도, 다는 14도이기 때문에 이 14도의 다 나라가 적도와 가장 가까워서 이 셋 중엔 낮길이 차이가 연중 가장 작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가나다 어떤 나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는 우리 위에서 나왔던 뉴질랜드였고요. 남반구 중위도 정도에 있고 날짜 변경선에 굉장히 가까운 나라. 이 나라 뉴질랜드고요. 가나라를 볼게. 가나라 위도를 보니까 35도에서 36도.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위도가 비슷하고요. 경도를 보니까 139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표준 경선이 135도인데 이게 일본을 지나는 선이죠. 그래서 이 나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랑 위도도 비슷하고 경도는 살짝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하니까요. 자, 다는 위도는 14도 정도에 있고 경도는 120도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있는 나라인데 위도가 조금 내려오는 지금 이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까지 맞추지 못하더라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나라 맞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도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단원 지리정보와 세계 지역구분 12문제 같이 푸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선생님 해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있는 친구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